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케이입니다. 이 되돌림 파동이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할지에 대한 이유를 상승하는 방법, 반응이 같이 하든 경험점이죠. 그거에 있어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이전 상승 추세를 지켜주고 있다. 이게 시간 왜 여기서 익절하는지도 최근 방송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Y에 한 번 더 상승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TP도 가져갔고 매매 전략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포지션은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진입해 있어요. 여기서 롱을 진입해 있고 숏 또한 여기서 진입한 숏에 대한 건 이 자리에서 부분 익절했다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홀딩 중에 있다. 만약에 추가적 깨지게 되면 수익이 날 거고 그렇지 않고 올라오면 본절할 겁니다. 롱에 대한 것도 부분 익절을 한 상황이고 나머지 내려오게 되면 또 본절할 거예요. 사실 본절보다는 약 익절로 끝날 것 같아요. 이전 X의 손절을 옮겨놨기 때문에 이거 깨지게 되면 또는 추세가 깨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파동이기 때문에 약 익절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자리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파동이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제 내려갈 파동을 만드는 건지에 대한 확률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펄시브한 파동으로 찾아볼 수 없다. 즉 이건 5파동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파동은 지금 현재 카운팅 했을 때 한 파동이 임펄스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5파동이 될 수 없고 그러면 시작부터 3파동이죠. 끽해봐야 335와 333이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C로 마무리하느냐 Y로 마무리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걸 봤을 때 하나의 파동이 완성했고 되돌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예견했지만 이 상승이 5파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파동 또한 복합적인 형태로 봐야 된다. 즉 임펄스를 찾을 필요는 없다. 찾을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건 3파동, Y파동으로 만드니까 복합적인 상승으로 봐야 되니까 고점을 바로 돌파하기는 어렵겠다. 그래도 이 작은 형태에선 차라리 얘가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닌 이상은 고점을 바로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전 파동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거 Y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올라오면 익절 좀 해보자. 저도 진입한 거에 대한 아직 홀딩 중에 있으나 익절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파동은 이 Y라고 했을 때 어느 파동까지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승 파동에 대한 786을 지켜냈고 그 위에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을 때 1.618을 아직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하락 다이버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복합적인 상승이든 복합적인 하락이었을 때 많이 저항을 주는 라인들이 1.272 라인이에요. 근데 그 구간에서도 저항은 좋습니다. 저항은 좋지만 아직 이 파동에 대한 상승 파동, 연장 파동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즉 이 상승에 대한 얘가 되돌림이었고 다시 상승하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1.27에서 끝나지 않고 연장 파동으로 이어지겠구나. 그럼 우리는 보통 1.618이냐, 1.2213 라인이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확장성을 확인합니다. 그에 있어서 아직까진 1.618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 다이버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는 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매매 전략과 그리고 카운팅은 만약에 이 상승에 대한 가격적인 되돌림, 즉 이거에 대한 이런 식으로 가격적인 되돌림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파동 카운팅을 볼 수 있다. 이게 아직 파동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만들어낼 거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이 상승 파동이 여기서 마무리 짓고 하락하는 파동 여기가 고점이든 지금 여기가 고점이어서 하락을 하든 최소한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줘야 되는데 한 번 더 상승을 만들어내고 저항을 받고 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형태를 봐야 되는데 그 두 가지 형태는 Y의 연장성 하나의 파동을 만들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이게 조정 파동 즉 불규칙 파동 이후에 러닝 플랫이든 이스펜딩 플랫이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 Y 상승을 다시 할 건지 근데 이 Y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긴 형태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현재 변곡점에 있다. 올라갈 거면 크게 상승할 거고, 그렇지 않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추세 이전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서 다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큰 변곡점이 된다. 이 구간에 있어서 우리는 공통적인 데만 찾아서 이게 내려가든 올라가든 공통적인 데만 찾는다면 매매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그거에 있어서 제 첫 번째 카운팅으로 봤을 땐 Y 연장 파동이 나온다면 여기서 러닝 플랫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러닝 플랫은 추세 기반 피보나치를 통해서 작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파동을 이렇게 만들고 다시 올라온 파동부터 해서 체크를 했을 때 여기 1.13 라인에 도달했을 때를 우리는 불규칙 파동인 러닝 플랫을 얘기합니다. 단 그걸 만들기 위해선 이전 A 파동 또는 W 파동에 대한 확장값을 봤을 때 B 파동은 이상승, B 파동이든 X 파동이든 1.13을 최소한 만들어내는 가이던스를 어기면 안 됩니다. 이 파동에 대한 그래서 지금 넘겼죠. 그러면 우리는 불규칙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게 러닝이든 이스펜딩 플랫 1.618이든 213이든 2.618 이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실상 Y 연장 파동이라면 이스펜딩 플랫이 나오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 위치에선. 왜냐? 이 파동에 대한 러닝 플랫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되면 요 파동 되돌림이 아직 확장값으로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되고 이제 되돌림이 여기서 줄 거예요.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즉 상승 러닝 플랫 이후에 상승하면 긴 파동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되돌림을 주고 갈 거다. 한 번 나올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스펜딩 플랫처럼 조금 더 내려온다 라고 하면 이건 이스펜딩 플랫이라기보단 앞파동에 대한 그냥 전체 되돌림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의 상승분. 그 다음 상승분은 이렇게 되돌림을 또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봤던 것처럼 긴 상승으로 만들 수 있는 파동으로 바뀌는 거죠. 메이저 상승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앞에 파동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파동이 마무리되지 않고 연장됐을 때의 매매 전략과 끝나고 난 이후의 매매 전략은 전혀 다르겠죠. 롱매매에 있어서는 더 크게 먹느냐 더 짧게 먹느냐 이렇게 변동이 생긴다. TP가 달라집니다. 즉 지금 이런 곳에서 롱을 진입하지 못했다면 지금 상황에선 단기적으로 보고 매매하면 잃지 않겠구나 라고까지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왜냐? 러닝 이후에 상승하든 되돌림 이후에 상승하든 이 구간을 일단 공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롱 구간이긴 맞으나 만약에 올라왔을 때 내가 길게 보고 매매했다면 만약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계속 길게 보고 매매했다면 익절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올라왔다가 되돌림을 주고 또 본절 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려온 이후에 상승분을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되돌림 이후에 빠질 수 있잖아요. 공통적인 롱이라고 본다면 우린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라인까지 만들어진다. 더 올라가든 되돌림 이후에 하락을 하든 공통적인 라인이 생기니까 롱은 아직까지 유지하는 건 맞기 때문에 그에 따른 TP가 달라지니까 매매 전략을 이렇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꼭 깨지 않아야 될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저점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죠. 이걸 하방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상승 추세를 얘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깨버렸어. 깨면 안 돼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선 최고점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선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게 가장 퍼펙트합니다. 그 점에 있어선 지금 이 추세를 지켜야 되고 그 전에 또 하나 더 지켜주면 좋은 게 있어요. 소파동에 대한 상승 추세도 있죠. 이거 깨지기 전에 얘가 먼저 깨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시간상. 얘가 이렇게 해서 깨지게 되면 얘도 깨지는 거니까 먼저 깨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러닝 플랫이든 이스펜딩 플랫이든 이 파동에 대한 전체 되돌림이든 결국은 추세를 깨서 한 파동을 마무리 짓고 그에 따른 전반적인 파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하나가 마무리되고
되돌림 위의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승 추세를 지켜줘야지만 우리가 상승에 대한 122K를 상방 돌파할 수 있는 파동을 형성할 수 있다. 뭐 깨고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바로 올라가려면 깨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엇은 추세 추종이에요.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 추세가 깼을 때에 대한 파동의 변동성, 그리고 그에 따른 되돌림을 얼만큼 주는지, 그 자리가 과연 롱을 잡을 수 있는 라인인지, 숏을 잡을 수 있는 라인인지를 잘 체크해서 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에 있어서는 아직 추세를 지켜주곤 있지만 이 파동은 깰 가능성이 아직 있다. 그러니까 즉 러닝 플랫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게 깨지게 되면 전체 되돌림으로 보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손익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진 롱을 유지하는 건 맞다. 추세가 아직 안 깨졌으니까. 그리고 이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생각보다 잘 올라왔다. 이 고점을 넘기면서 예상대로 올라왔으니 이 자리부터는 사실 공통적인 숏 자리는 이미 나왔어요. 이때도 그렇고 깜보에서 제가 숏 진입해야 될 라인들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숏 자리는 이미 끝났어요. 숏 자리 이미 끝났고 하나 더 있긴 한데 짧게 올라와서 한 번 더 빠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롱을 잘 타야지 중요하다는 위치는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롱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알트는 어떨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질문답 짧게 하고 바로 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과 한번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에 접근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잘 자요. 경바.